2020년도 4번 문제입니다. 2번과 3번 문제는 건너뛰었고요. 가사 검색이라는 문제입니다. 정확성과 효율성 테스트를 각각 하고요.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프로도. 이 프로도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에 사용된 단어 중 특정 키워드가 몇 개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와일드카드 문자 중 하나인 물음표가 포함된 패턴의 문자열을 뜻한다고 합니다. 키워드가요. 와일드카드 문자의 물음표는 글자 하나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어떤 문자에도 매치된다고 합니다. 정규 표현식에서 어떤 문자에도 매치되는 문자열은 점이죠. 다시요 닷. 예를 들어서 프로하고 물음표는 프로하고 닷닷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는 매칭이 되지만 요거는 매칭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 길이도 딱 맞아야 돼요. 자, 모든 단어들이 담긴 배열 월드, 그리고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담긴 배열 쿼리스, 이 두 개가 주어질 때 각 키워드별로 매치된 단어가 몇 개인지 순서대로 배열에 담아 반환하도록 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정확성은 다 맞출 수가 있는데 효율성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뒤에 부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자, 가사 단어 제한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개수는 2 이상 10만 이하이고요. 단어의 길이는 1 이상 10,000 이하의 빈 문자인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 물음표가 접두사 아니면 전미사 중 하나로 주어집니다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주어질 것 같아요. 우선 입출력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드에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자, 쿼리스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대입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대입해 보고 해서 이 패턴에 만족하는 문자열이 3개 있다. 이 패턴에 만족하는 문자열이 2개 있다. 또 이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4개 있다. 이렇게 해서 매칭되는 문자열들의 수를 리턴해 주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임포트 정규 표현식 사용할 거고요. 워드와 쿼리는 미리 가져왔습니다. 자, 쿼리 하나를 뽑아낼게요. 쿼리스에서 0번째 거를 일단 뽑아내놓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레이스 물음표를 다수를 주고요. 패턴으로 놔요. 예, 컴파일 q 해주면 되죠. 그리고 for s in 이 워드를 돌면서 해당하는 쿼리가 매칭되는지 판단하면 되겠죠. 자, 매칭 패턴이라고 하고요. 패턴에 finder, 다른 메서드 써도 되는데 finder를 써도 되기 때문에 finder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매칭 패턴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매칭되는 패턴이 4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에 매칭되는 패턴이죠. 프로까지 맞고요. 도가 2개니까 맞죠? 프로까지 맞고요. NT가 물음표 2개니까 맞죠? 프로까지 맞고요. ST가 물음표 2개니까 맞죠? 프로까지 맞고요. 이거는 3개고 이건 물음표가 2개니까 틀리죠. 그리고 여기는 프로도 안 맞았고요. 여기도 프로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4개를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첫 번째 매칭된 거, 두 번째 매칭된 거, 세 번째 매칭된 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복사해와서요. 밑에다가 넣고요. 자,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이 매칭 패턴이 있고 동시에 만족하는 랭스의 길이도 매칭 패턴의 0번째 리스트로 반영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랭스의 쿼리의 길이와도 같아야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좀 더 적절한 코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nswer의 리스트, 그리고 answer의 append 한 다음에 answer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죠. 0번째, 1번째, 2번째. 자, 그러면 요것만 for문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for 하나 넣고요. q in queries를 순회하면서, 자, q는 여기 q라고 해주면 되겠죠. 요건 없애주고요. replace가 됐어요. 그리고 패턴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answer는 이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매칭 카운트를 0으로 두고요. 순회 돌면서 매칭되는 개수만큼 여기다가 append 해줄 거예요. 요거를 뒤로 밀고요. 요 코드는 밑으로 내리고요. 요건을 만족했을 때에는 매칭 카운트를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append. 자, 그리고 매칭 카운트를 append 해주면요. 4, 2, 5, 1, 0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매칭 패턴이 아니라 S죠. 3, 2, 4, 1, 0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 2, 4, 1, 0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고요. define solution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뒤로 밀고 return 해주시면 되겠죠. 워드와 쿼리스는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지우고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요.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제출을 채점하기.
에러가 났네요. 왜 에러가 났을까요? 키 한번 해볼까요? 워드와 쿼리스.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를 안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복사해서 다시 가져가 볼게요. 위에 연결 표시 코드도 넣고요. 다시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네요. 네,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효율성 테스트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실패가 뜰 거고요. 테스트 5번은 통과가 뜰 거예요. 지금 통과가 떴어요. 그래서 다른 풀이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 돌아가게 하고 다른 풀이를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앞에다가 써드린 거고요. 여기 두 번째 풀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어떤 아이디어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엔 try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데요. 이걸 클래스로 구현하기 전에 딕셔너리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고 나서 클래스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프로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f라는 스트링의 다음 오브젝트는 이걸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r이라는 스트링의 다음 오브젝트는 이걸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카운트를 다시 매겨요. 그러면 f까지의 문자열이 하나 있었다, r까지의 문자열이 하나 있었다, o까지의 문자열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드와 프론트 이 두 가지가 입력됐다라고 했을 때 프로까지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f는 카운트가 2개고요, r은 카운트가 2개고요, o도 역시 카운트가 2개죠. 그런데 그 다음 오브젝트부터는 오브젝트가 2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d와 n으로요. 그리고 각각 카운트가 1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FRO까지면 여기까지 일치하는 문자열은 2개다 라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FROD까지 라고 한다면 이걸 출력해주면 되겠죠. N까지다 라고 한다면 이걸 출력해주면 될 거예요. 우선 딕셔너리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이션 썼고요. 10개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푸셔도요, 효율성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라이를 클래스로 푸셔야 돼요. 이렇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0,000개를 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프린트를 안 하더라도요, 실행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계속 돌아가고 있죠? 10,000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개를 선언하면 모두 다 실행 초과가 떠버려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실행 초과가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할 거고요. 그럼 10개의 문자열이다. 그러면 요거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1개의 문자열인 거, 2개의 문자열인 거, 3개의 문자열인 거, 4개의 문자열인 거 순서대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쿼리가 들어왔을 때 쿼리가 5개의 문자열이다. 그러면 요거 여기서 일치하는 문자열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FRO까지 만약에 들어가 있고 뒤에가 물음표 2개였다. 그러면 자, FRO까지만 체킹을 하고 뒤에는 어떤 문자열이 매칭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구현해보는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이고요. 뒤에 쿼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쿼리를 넣지 않고 워드가 저장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ry 한번 출력하고요. try 4번째 거 한번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보면요, 이렇게 출력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됐죠. 이 4번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0이라고 하면 자,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되죠? 여기다가 프린트 하나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넣으면 요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1개인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A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으면 문자열이 1개인 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죠? 그리고 AA다. 그러면 문자열이 2개니까 0번째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첫 번째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드에서 각각의 문자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프로드도 가져오고 프론트도 가져오고 AA도 순서대로 가져오죠. 그리고 이너머레이트로 인덱스와 개별 문자, 이 개별 문자들을 여기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F부터 먼저 들어가겠죠? 요거는 잠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개별 문자, 그러니까 F가 try에 그 랭스를 저장한 곳, 그러니까 5개의 문자열이면 네 번째, try의 네 번째의 인덱스, 이 인덱스는 뭐예요? 요거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0, 1, 2, 3, 4 여기에서 지금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0번째, 이 0번째에 들어있느냐 라고 했으면 이건 딕셔너리니까 키값만 찾겠죠.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요걸 지우고요. 개별 문자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else로 가겠죠. else로 가면 그 개별 문자를 1로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있으면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번 구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지금 프로도까지 했을 때가 여기고요. 프론트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출력을 안 해주고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try 네 번째 것을 출력을 해주면
여기 프로도 프론트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건데 어떤 코드들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물음표가 전부 다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쿼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를 먼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음표가 먼저 나오는 경우, 물음표가 나오고 로도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프로까지 한 다음에 물음표 2개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건 구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저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매칭이 안 돼버리면 뒤에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먼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스트링 자체를 역순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이 try 자체도 역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트리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검색 효율성은 트리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자료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로 구현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try라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건데요. 구글에 try 알고리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try 구현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파이썬 코드로 된 try 구현 코드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 아이디어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방식과 같습니다. 저는 노드로 구현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자열을 하나씩 저장을 해서 그 카운트까지 같이 저장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구현을 하냐면 앞에 코드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지우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도랑 프론트랑 프로도 이렇게 3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F는 2가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R이 3이에요. 왜냐면 이 R까지 세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자, 이렇게 매칭되는 패턴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이 5까지를 세서 3이라고 출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 형식으로 노드를 따라가면서 거기까지의 개수를 세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프로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R, O, D, O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프론트라고 한다면 프로까지는 같잖아요. 그리고 N 그리고 여기에 T가 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도 P로 시작하는 그러면 노드가 다른 노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R 그리고 O 그리고 D 그다음에 O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링크드 리스트로 제가 구현을 해봤는데 더블 링크드 리스트나 싱글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게 되면 효율성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효율성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구현을 할 거예요. 하나 레벨,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한다면 요렇게가 1레벨, 요렇게가 2레벨, 요렇게가 3레벨, 요렇게가 4레벨이거든요. 이 레벨 단위의 단어 개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연결 로드라는 키값에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개수도 넣어주고요. 근데 레벨 층도 처음에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삭제할 거예요. 자, 프로도라는 것을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프로도와 프론트를 입력했을 때입니다. F는 연결 노드, 다음 노드가 있고요. 이 다음 노드는 레벨 2의 F 노드와 연결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구현을 할 건데요. 레벨 1의 노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도랑 프론트가 입력됐다고 했을 때 F가 먼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연결 노드는 R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노드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프로도랑 프론트에 F는 2개 있으니까 2개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레벨은 1이죠. 레벨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와 연결된 노드예요. 여기 다음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노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R이 있게 되고 연결 노드는 다음 노드 그리고 개수는 2개, 현재 레벨은 2입니다. 레벨 3이에요. 여기는 F와 연결 노드는 아니고요. R과 연결 노드죠. R 다음에 O가 나오게 되고 연결 노드는 다음 노드, 개수는 2개, 현재 레벨은 3입니다. 자, 5부터가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프로도랑 프론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D와 N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각각 다음 노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는 1개씩, 이고 현재 레벨은 4입니다. 자, 레벨 5, D와 연결된 노드이고요. 여기서 다음 노드를 선택했을 때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에서 다음 노드 들어가게 되면 여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는 T가 아니고 N이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노드, 오브젝트, 그리고 define, 언더바, init, 매직 메서드 설정해주고요. 셀프에 레벨 단위 연결 노드, 딕셔너리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define, insert data, self,
문자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for 레벨 문자 in enumerate 문자열 1. 여러분 나중에는 이 enumerate 같은 거는 다 없애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메모리를 먹습니다. 만약에 문자 not in self 레벨 단위 연결 노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벨 단위 연결 노드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F가 들어왔어요. F가 들어왔는데 이 F가 이 딕셔너리 안에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이니까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밑에다가 없는 상태이니 붙여놓고 이 셀프의 레벨 단위 연결 노드에 각각의 문자에 해당되게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건 지우고 뒤에 것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고요. 이 현재 레벨이 결국에는 문자열의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이 5까지 있었다. 그러면 5개의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else다 라고 한다면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수를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초기할 때는 개수를 1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벨은 이 레벨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주석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드는 노드로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프의 레벨 단위 연결 노드 문자의 개수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건 없을 때 얘기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개수에만 여기에만 플러스 1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할 때 일반 링크드 리스트처럼 연결을 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셀프 자체를 셀프의 레벨 단위 연결 노드의 문자에 해당하는 어디로 매핑하면 되나요? 연결 노드에 키값을 호출해주면 여기로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instance라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노드를 넣었어요. try instance에 insert data로 프로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try instance의 레벨 단위 연결 노드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개수가 하나이고 현재 레벨은 1이에요. 자, 이 다음 걸 어떻게 호출할까요? 여기서 F값 호출해보면 이렇게 F에 해당하는 값을 볼 수가 있고 다음 노드는 여기서 연결 노드 호출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다시 레벨 단위 연결 노드를 호출하게 되면 R이 나오게 되고요. 또 연결 노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패턴 그대로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놓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R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노드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출력하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지 않고 제대로 입력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대로 입력되는지 프린트를 그냥 찍을게요. 이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RODO가 제대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각각 한 개씩요. 자, 그러면 프로도 밑에 프론트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치면 F가 여기선 개수가 하나지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개수가 2개죠. R도 개수가 2개고요. O도 개수가 2개예요. 여기서부터는 노드가 2개가 생겼죠. D와 L입니다. 그래서 각각 연결되는 노드도 달라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놓고요. 이번엔 insert data 말고 count를 하는 메서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define insert data self 문자열 길이 length 문자열 물음표 count는 문자열의 카운트에 물음표를 세줍니다. 이걸 왜 하냐면 만약에 처음부터 이 문자열 길이와 문자열 물음표 카운트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 밑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밑으로 갈 필요 없죠. 그럼 여기서 전체 숫자 합이라는 게 지금 없는데 이걸 리턴해 줄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만약에 처음 노드가 프로도 프론트 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있었다. 그러면 전체 문자열을 F는 2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K는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걸 또 순위를 돌면서 레벨 단위 연결 노드의 문자의 개수를 세줘서 누적해 줘야 돼요. 그게 전체 숫자의 합이거든요.
여기서 for문을 돌리지 않고 여기 넣을 때부터 이 전체 숫자 합을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인쇄 선언을 해주고요. 0으로 선언해 줄게요. 처음에 생성됐을 때 하나가 늘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가 더 누적이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전체가 다 물음표인 것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문자, 문자열. 그리고 만약에 문자가 물음표이다. 그러면 return temp라는 것을 할 건데 temp는 조금 이따가 선언해 줄 겁니다. elif 문자 not in self. 만약에 레벨 단위의 연결 노드에 문자가 없어요. 없으면 return 0 해주면 되겠죠? temp는 이 전 단계의 노드들의 개수입니다. 템프를 여기서 저장을 할 건데요. 셀프의 레벨 단위 연결 노드의 문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물음표를 만나게 되면 전 단계에 있는 개수만큼을 리턴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for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return, for문이 다 끝났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레벨 단위 연결 노드의 문자의 개수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이게 현재 노드잖아요. 자, 밑에다가 솔루션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define solution word와 queries 이렇게 들어오고 answer가 밑에 있죠? 그리고 try 노드를 생성할 건데 for I in range 만까지 생성을 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try 역순 노드를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try와 try 역순으로 나뉘어져야 하냐면 물음표를 처음부터 만나다가 문자열들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턴해 주는 게 아니라 이 try 자체를, 그러니까 트리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try와 try 역순으로 나눴고요. 자, for 이 word를 순회합니다. 여긴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for queries를 또 순회를 할 건데요. 이렇게 여기는 데이터를 꺼내야 되겠죠. 그리고 return answer가 됩니다. 자, 데이터를 넣는 건 try와 try 역순이 달라요. length의 word에 마이너스 1번째 한 곳에 단어들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try에 0번째는 문자열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try에 1번째는 문자열이 2개 들어가 있는 거. 문자열이 2개 들어가 있는 게 1번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을 해줬기 때문이죠. 0부터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거고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놓고요. 각각 insert, 데이터 워드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쿼리는요,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표가 0번째가 느낌표가 물음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트라이에서 꺼내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한다면 트라이 역순에서 꺼내줘야 됩니다. 쿼리도 뒤집어야 되고요. 자, 제가 샘플로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에러가 났어요. 여기가 레별이 아니고 레벨입니다. 그리고 insert 데이터가 지금 2개 있죠? getCount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제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 프린트하는 것만 좀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도 너무 많이 출력이 되니까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410 뭔가 잘못 출력됐죠? 보니까 32410으로 출력이 되는데 2가 잘못 출력이 됐어요. 보니까 역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테스트로 물음표 5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출력을 하네요. 여기 try 역순에 단어 입력할 때부터 역순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32410 여기까지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trl-A, Ctrl-V 그 다음에 제출 채점하기.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다 통과가 되었고요. 자,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중간 테스트 3번이 실패가 떴죠. 시간 초과로요. 다시 되돌아와서요. 자,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고요. 제가 통과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들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필요 없는 변수를 삭제했고요. 레벨, 그리고 필요 없는 함수, enumerate 같은 거, 그리고 변수명 줄이기 전부 다 영문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 합이 생각보다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와서요. 밑에다가 넣고요.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걸 만약에 없앤다. 이렇게요. 또 여기서도 그리고 현재 레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울 거예요. 지우고요. 여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전체 숫자 합을 출력해주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지울게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수 하나 사라졌고요. 그리고 연결 노드와 개수만 출력을 합니다. 개수를 카운트 1 해주고요. 다음 노드로 이동하는 건 똑같고요. 문자열 길이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으로 바로 이동하고 마지막에 리턴 해주는 것까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요. 요거를 지우고 실행이 되는데 물음표가 5개인 경우가 들어오면 전체 문자를 출력해줘야 되는데 전체 문자를 출력을 못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answer를 순회를 돌 때마다 하나씩 출력을 해줄게요. append 될 때마다요. 여기다가 print answer 출력을 해보면 하나씩 추가되다가 마지막에 이걸 만났을 때 에러가 나죠.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문자열을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0개의 문자열,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면 각 검색 키워드 길이는 1 이상이래요. 허리의 길이도 2 이상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의미 없는 문자를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음표가 들어왔을 때도 한 개의 문자에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문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템프가 없을 때 물음표가 들어오면 근데 앞에 의미 없는 문자리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 순회를 돌게 되죠. 그래서 이 템플을 출력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도 느낌표 추가했고요. 여기도 추가했고 여기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리 개수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1을 지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개수 누른 걸 감안해서 1까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밑에 거를 지우도록 할게요. 위에 주석도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후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력 크기 초과라고 나오는 것은 중간에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행 중지시키고요. 여기서 어딘가 프린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죠. 지우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채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패가 떴죠. 줄일 수 있는 코드가 또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enumerate 이것도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지우고요. 레벨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밑에 솔루션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갔네요. 자, 전체 통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아주 간발의 차로 내가 틀렸다 라고 한다면 리스트로 그냥 구현하는 이런 포문들을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풀 수 있게끔 이게 메모리 효율이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변수명도 전부 다 알파벳으로, 문자열도 그냥 S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여기다가 넣고요. 컨트롤 F 칠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여기서 한번 만들었었죠? 이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100, 하나, 둘, 셋, 넷, 100만 개를 선언한다 라고 한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10만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하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효율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노드로 바로 생성을 하지 않고 넌으로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문자 열들이 입력이 됐을 때 그 문자에 해당하는 인덱스만 이렇게 열어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직도 돌아가고 있죠? 밑에다가 쓸게요. 이런 식으로요. 트라이를 넌으로 생성을 해서 우선은 초기화를 빨리 시켜주고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문자열에 해당하는 리스트의 인덱스 값에 넣어주는 거죠. 넌이면 노드를 먼저 생성을 하고 넣어주고 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도 메모리 효율이 혁신적으로 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언한 노드의 자체가 이미 많이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루션 단에서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선언한 클래스, 이 클래스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효율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위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